플러스 뭐 상한가 만약에 개별 매매하셔서 갭상승 이후에 거래량 터져 있고 거래대금 수반돼서 편입 기준 설정하셨다라고 한다면 축하드립니다. 예. 요런 그 종목군들 1423억이에요. 지금 상한가 이틀 연속 들어가고 나서 최근 20거래일 동안의 저점이 3115원입니다. 20거래일 동안의 저점. 그리고 52주 동안의 저점은 1600원. 그러니까 300억, 400억짜리 또 최근 20거래일 동안 600억짜리 종목이 순식간에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근데 이런 종목을 욕심을 내다 보면 결국은 이런 종목에서 낭패를 보죠. 예. 결론적으로 단기 종목을 들어가더라도 이왕이면은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 종목. 뭐 예를 들어서 셀리버리 같은 경우도 6,279억입니다. 근데 이쪽의 변동성은 IT 종목의 변동성보다도 월등하죠. 제약바이오 쪽이기 때문에 17일날 같은 경우에 상한가까지 진입을 하는. 그래서 이 종목도 똑같아요. 우리가 초기에 일찍 보는 흐름이 있다라고 했을 때 셀리버리 같은 경우 17일날 같은 경우는 5분봉 놓고 보실 때 어떻게 됩니까? 7만 원 정도 수준. 7만 원 정도 수준에서 1차적으로 편입의 기준. 그 앞쪽에서는 사실상 잡아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10시까지 뭐 그 이전에 거래량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 범위가 7만 7천 원, 7만 8천 원 범위.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기준에서는 5%의 수익 공략 기준을 설정을 해놨는데 오늘 기준에서 개장 초에 잘 방어를 해주고 그리고 나서 움직임이 위로 쭉 뻗어 올라가지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84,500원까지 추가적인 강세를 나타낸 거죠. 그렇게 해서 고점 대비 조정폭이 나오는 구간에서 일정 범위 절반 이상의 차익 실현. 그리고 이제 전량의 그 기준을 잡아드린 게 78,500원을 전량 차익 실현의 기준을 잡아드렸어요. 근데 지금 이미 이제 고점 대비 5%이기 때문에 8만 원 이탈되는 범위에서 전량 차익 실현 하시더라도 크게 무리는 없겠습니다. 그러한 이유가 이쪽도 거래량이 6천억 이상의 시가총액을 형성하고 거래량이 540만 주가 형성되면서 뉴스 내용이죠. 심리적인 내용이죠. 그렇게 되면서 4천억이 터졌단 말이에요. 그럼 유가증권 시장 뭐 코스닥 시장 다 통틀어서 거래대금 상위 2위였어요. 시가총액이 2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오늘 그런 거래대금이 수반이 됐었더라면은 그렇다면은 시세는 더 강했겠죠. 그러면 어느 것이 먼저냐의 기준이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오늘 거래대금이 형성됐으면 시세가 나오는 게 아니라 시세가 나올 만큼 윗방향의 매수 강도가 크게 형성이 됐어야 되는데 개장 초에 그런 시도가 좀 있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눌려버리고 말았어요. 그죠? 결론적으로 오늘 지금 현재 시간 10시 41분 기준의 거래량으로서는 거래량 못 미칩니다. 결론적으로는 일단 전량 차익 실현의 기준 설정 범위가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추가 편입을 단행해서 시초가 위쪽의 흐름에서 거래가 수반됐기 때문에 편입의 기준을 설정하셨다라고 한다면 편입 단가 대비해서 마지노선은 3% 혹은 개장 초에 이제 그 잡아들인 가격 78,500원 이탈 범위 그 기준을 잡고 대처를 하시면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럼 나머지 그 IT주들 쪽의 흐름을 어떻게 잡아서 대처를 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이제 주력주는 주력주대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주력주는 이제 수급 논리죠. 실적 그리고 수급 그 흐름 이후에 연동되는 시장에서의 추세 뭐 이렇게 놓고 보면 되겠는데 예를 들면은 SKC 코롱 PI라든가 뭐 우리가 접근했었던 또 차익 실현했었던 SFA 반도체라든가 이런 쪽은 기술적으로만 똑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SKC 코롱 PI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PBR이나 PER로 놓고 봤을 때는 절대적으로 저평가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죠? 그렇다고 해서 뭐 기술주 기준이기 때문에 업황 지금 긍정적이고 추세 기본적으로 좋기 때문에 뭐 고평가니까 못 들어갑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싶지는 않아요. 다만 이쪽 같은 경우에도 어떤 뭐 접근할 때 접근할 수 있는 기준점이 형성돼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 기준점에서 분봉복 5분봉 놓고 보시면은 17일과 20일 같은 경우 초대량 거래가 터집니다. 평상시 대비. 즉 고평가가 됐든 뭐가 됐든 나는 편입을 하겠다. 그게 개인이 아닌 사실상 외국인 기관일 가능성이 높죠. 또 손바뀜의 흐름일 가능성이 높죠. 또 예전의 흐름도 놓고 보시면 월봉 놓고 보시면 이래요. 수급 부분이 사실은 뭐 어마어마하게 유입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버슈팅은 굉장히 크게 났습니다. 이때는 뭐 테마가 형성돼 있을 때죠. 그러니까 여기서 일정 범위의 수급이 유입이 됐었고 그리고 변동성이 확대되는데 그 변동성의 극대화 부분은 마지막에 오버슈팅 자리에서 나옵니다. 마지막에 추가적으로 뭐 엄청난 매수가 아니라 손바뀜과 일정 범위의 매수 그러고 나서 오버슈팅과 함께 그죠. 그리고 결국은 펀더멘털 대비해서 움직임이 셌기 때문에 추가 수급이 일부 들어오더라도 못 움직였단 말이에요. 앞에 그 삼성 SDS 수급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만 놓고 보면 수급이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이게 개인 누적 수급이니까 개인이 많이 뺏겨서. 근데 퍼센테이지로는 높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퍼센테이지로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올해 그 작년 9월부터 해서 누적 수급을 보겠습니다. 아주 월등하게 그 수급이 들어온 건 아니거든요. 작년 9월 이후 놓고 보시면은 누적적으로 260만 주 정도 됩니다. 그러면 여타 IT주들 DB하이텍 같은 경우에 매집이 외국인들 매집 기준에서 거의 한 18%, 20% 가깝거든요. 근데 이 코롱 SKC 코롱 PI의 경우는 사실상 9% 수준. 그죠? 9% 수준 뭐 작진 않아요. 굉장히 많은 겁니다. 9% 수준이고 매수 평균 단가도 그렇게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 근데 전체 누적 수급으로 놓고 봤을 때 어마어마하지는 않다라는 거죠. 거기에 이제 정체 상태가 일부 형성이 됐었고 결국은 외국인 기관 수급에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는 이제 누적 수급 또 외국인 기관의 평균 단가 뭐 이런 것까지 같이 보는데 지금 오늘 교육해드리는 범위는 그 흐름이 아니라 SKC 코롱 PI의 거래량이 터져지면서 흐름이 나왔다는 거죠. 거래량이 터져지면서 예를 든다면 17일 날 거래량 부분이 평상시 최근 형성돼 있던 거래량이 아니라는 거예요. 뻥 하고 터지면서 일단 먼저 갭이 크게 나왔고요. 거래량이 터지면서 갭이 크게 나왔고 거래 대금이 수반됐고 그렇다면 두 번째 범위에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갭 상승이 나오고 그러고 나서 그 거래량이 음봉으로 형성되는 게 아니라 거래량이 터지면서 흐름을 줄 때 요럴 때 따라 붙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최근의 흐름으로 놓고 본다면 솔브레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쪽 SKC 코롱 PY만큼 흐름은 아니더라도 누적 수급은 IT 전체적으로 놓고 보실 때 뭐 공매도 상황이 됐든 뭐가 됐든 누적 수급은 일정 범위가 있는데 적지 않은 갭입니다. 이쪽도 시가총액이 뭐 1조 8천억이거든요. 1조 8천억짜리 종목에서의 이런 날 같은 경우에 1.09% 그리고 나서 그 갭이 크지 않죠. 그리고 나서 윗방향으로 쭉 뻗어 올라가면서 거래량 수반시켜 줄 때. 그렇다면은 방안에서도 이제 솔브레인 그 뉴스 내용이 굉장히 센 것 같습니다라고 이제 개별적인 관심을 가지고 계실 때, 그러니까 요런 날 갭상승 이후에 음봉으로 떨어졌다 할지라도 그 다음 추세 범위가 수급 개선폭이 지속이 되고 거래량이 평상시 대비 월등히 터져지면서 수반이 될 때, 기본적으로 5MA, 20MA라고 말씀드렸죠. 마찬가지예요. SFA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월요일부터 해서 수익 종목을 새롭게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IT 쪽이다 보니 또 IT 비중을 우리도 40% 갖고 있다 보니 또 KH바텍 차익 실현을 어찌됐건 지난주 후반에 진행을 하다 보니 이쪽에 새로운 IT도 접근 범위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쉽지 않았죠. 개장초 오늘 개장초에도 마찬가지고 결론적으로 일단 SFA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같은 흐름에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앞부분의 흐름이 사실 우리는 이 부분을 주력으로 가져가지 못해요. 스윙으로 들어갔고 또 수급이 급격히 들어갈 때 들어가서 단기적인 수익도 냈고 거기에 이제 그 차익 실현 못하신 물량에 대해서는 그 다음 범위에 손실 없이 잘 빠져나왔고 근데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추가적인 강세를 띠는 과정 속에서 우리도 다른 IT 쪽에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만 오늘처럼 이런 변동이 나오면 위축이 되죠. 근데 위축되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왜? 언제든지 다시 잡아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날 같은 경우에 갭상승이 6%나 나왔어요. 6%나 나왔는데 결과적으로는 거래량이 수반되지 않으니, 그러니까 윗방향으로 추가적인 매수 강도가 나오지 않으니 쭉 뻗어가는 흐름을 못 줬죠.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어때요? 오늘 같은 경우에 갭상승이 살짝 나온 거예요. 시가총액 뭐 7천억 원 이상인데 갭상승이 살짝 나온 이후에 윗방향으로 당겨주면서 거래량을 계속 수반시켰단 말이에요. 그럼 요 개장초 10시까지는 사실 못 잡아드려요. 그 다음 범위 10시 좀 넘는 시점, 그 다음 시점.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가격대에서